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도훈입니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전공을 했고요. 이제 이비인후과나 보통 우리 동네에서 보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이제 감기 치료 잘 하시고 또 이제 귀 물 찼을 때 이럴 때 진료 보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영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두경부외과라고 그래요. 두경부외과. 그래서 저희는 전공을 하는 게 갑상선암이라든가 또는 구강암, 입안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구강암. 그 다음에 후두암. 우리 담배 많이 태우신 분들 후두에 암 생기면 후두암 수술, 이런 두경부 종양, 목, 얼굴 이런 쪽에 생기는 암, 혹 이런 거를 수술하는 사람을 이제 두경부외과 의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갑상선암 꼭 수술해야만 하나요? 자, 갑상선암도 우리 갑상선암 주변에 걸린 사람 혹시 뭐 걸려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상선암은 걸려보셨어요? 아, 주위에 친구 맞아요. 크게 뭐 나쁜 병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그래도 갑상선암도 암인데 꼭 수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야, 갑상선암은 야 수술 요새는 안 해도 된다더라 그런 풍문이 있어. 소문이. 자, 이게 어느 게 정답일까요? 수술 꼭 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수술 안 해도 된다더라.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더라. 안 해도 된다 쪽이 많습니다. 일단 정답은 끝날 때 할게요. 끝날 때. 저희 진료실에 오시면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갑상선이 있다 카대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아, 그 친구 영자 갑상선이 있다 카대. 이런 말 많이 하죠. 갑상선이 있다 하대. 이거 저는 처음에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갑상선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갑상선이 없으면 안 돼. 갑상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나한테 수술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갑상선이 없어요. 갑상선이라는 거는 병명이 아니죠, 그죠? 갑상선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입니다. 장기. 그리고 병이라고 하면 갑상선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갑상선에 기능 이상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이런 기능 이상이 있거나 혹은 갑상선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걸 우리가 병이라고 그러죠. 갑상선은 장기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비 모양처럼 생겼죠. 저게 수술을 해서 떼낸 갑상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술하신 환자분인데 그 환자분의 갑상선을 떼낸 거예요. 원래 요렇게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갑상선은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저 부분에 암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면 갑상선을 저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잘 떼낸 게 수술을 잘한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갑상선이 뭐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갑상선이 도대체 뭐 하는 건데, 갑상선이?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호르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 성장기 어린이들이 키가 쑥쑥 크게 자라게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도대체 뭐냐? 갑상선 호르몬은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사 기능을 조절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놨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딱 하나만 해요. 나를 나답게 하는 호르몬.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덥잖아. 더우면은 내가 막 이렇게 부채질도 하시지만 더우면은 어떻게 땀이 나죠? 왜 땀이 날까? 식히려고. 내 몸을 식히려고. 추워요. 추우면 몸을 오들오들 떨어요. 왜 떨어요? 열을 만들어서 내 몸을 덥게 하려고. 그런 걸 명령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정상적인 상태, 평균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이 안 맞으면 사람이 잠도 잘 못 자고
어떤 사람들은 수면장애가 오고,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살이 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이런 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그런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상선 질환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과들이 어떤 과들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이비인후과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두경부, 갑상선이랑 목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우리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반 외과 있죠. 일반 외과에서도 갑상선 내분비외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갑상선 두경부외과하고 갑상선 내분비외과는 뭐가 겹쳐? 갑상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두 과가 똑같이 수술을 합니다. 갑상선 관련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분비내과, 아까 이야기했던 갑상선 기능장애를 보는 과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요. 주변 사람 중에서 신경질적이고 빼짝 말랐고 눈이 톡 튀어나왔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야, 네 내분비내과 한번 가봐라.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계속 자고 졸린다. 자도 졸린다. 살이 자꾸 찌고 이런 사람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능이 떨어져서요. 그런 사람들도 내분비내과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뭐 하는 데냐? 초음파 보는 데입니다. 초음파. 갑상선은 우리 갑상선 수술했다, 진료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했다 그래? CT 찍었다 그래요? MRI 찍었다 그래요? 초음파 했다 그래요? 초음파 했다 그러죠. 다 초음파 했다 그럽니다. 갑상선은 초음파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는 초음파로 병을 진단을 하기도 하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중재적 시술, 안쪽에 혹 같은 걸 찢어가지고 태워버리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합니다. 핵의학과는 갑상선 암,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보죠. 핵의학과 이런 과도 있나 이런 게 있는데 이 핵의학과는 방사선 치료,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 곳이. 그래서 갑상선 암 환자들 중에서는 입원해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했다더라 하면 이 핵의학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다? 저는 이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외과에 몸을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암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암이. 도대체 암이 뭔데, 암이.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는 처음부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피부가 되는 세포가 있고, 눈이 되는 세포가 있고, 머리카락이 되는 세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를 스템셀,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에서부터 나는 머리카락이 될 거야. 나는 눈동자가 될 거야. 나는 피부가 될 거야. 이렇게 세포가 변신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분화한다고 그래요. 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포예요. 그게 세포인데 얘네가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돌연변.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는 특이하게 죽지를 않아. 원래 세포는 지 살 만큼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포는 죽지를 않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포를 파괴를 하면서 증식을 해.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은 얘는 비정상적이잖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는데 내가 만약에 간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상적인 간세포가 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간이 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다. 그게 암입니다. 그렇게 증식을 해 나가면서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해 나가는 거. 이게 암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제 재미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제가 하는 건데 옛날 그리스에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머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들도.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배가 고장이 났어요. 자, 우리가 배 하나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이 100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품이 100개가 필요한데
1번 부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1번 부품을 갈았어, 새 걸로. 2번 부품이 고장이 났어. 2번도 갈았어. 그래서 자꾸 갈다 보니까 99개 다 갈고 마지막 100개까지 다 갈았어. 그러면 그 다 완전히 이제 다 갈았잖아요. 그죠? 그 배는, 그렇게 다 갈았던 배는 제일 처음에 만든 배하고 똑같은 배예요? 아니면 다른 배예요? 똑같은 배일까? 다른 배일까? 다른 배? 똑같은 배? 다른 배? 그죠? 어렵죠? 자, 아까 제가 암세포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세포는 어때요? 죽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세포가 만들어지면 지가 살 만큼 살다가 죽어요. 그럼 죽고 나면 그 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는 내가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포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나는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그죠? 이상하죠? 이제 배는 아까 다른 배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어떨까? 헷갈리죠, 그죠? 우리 몸의 세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또 무서운 사진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종양이라는 게 자라나는 거잖아. 세포들이 자라나는 건데 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병원에 갔더니 나는 무혹이라더라. 야, 나는 자궁에 혹이 있다 하대. 근데 암은 아니라 하더라. 야, 혹이 있는데 암이 아니면 뭔데? 양성이라 하대. 그러죠? 양성종양. 자, 양성종양과 요거는 후두암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초종이라는 거고 다른 사람이고 제가 이제 수술한 사람들인데 요거는 신경초종이라고 해서 신경에서 자라는 혹이에요. 근데 이건 암이 아닙니다. 암이 아니고 요거는 후두암이에요. 후두암. 우리 담배 좀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담배각 사보면은 담배각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열로 숨 쉬고 말도 못하고 이 전기 후두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딱 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후두암인데 그 후두를 다 떼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떼는데 어디가 암이냐면 여기가 암이에요. 여기가 이런 데는 정상이에요. 자, 이게 암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양성종양은 그 종양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만 뗄 수 있어요. 이렇게 혹만 쏙 뗄 수 있어요. 근데 암은 경계가 없어요. 여기서 암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려보라 이러면은 정확하게 그리지를 못해요. 왜냐? 암은 파고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주변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그러면 쉽게 우리가 그리지만 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개를 그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삐쭉삐쭉하게 생겼으니까 암이라는 거를 영어로 캔서라고 해요. 캔서. 가운데 제가 캔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옛날 그리스 로마어에서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 모양처럼 삐쭉삐쭉삐쭉하게 자라 들어간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은 암을 캔서라고, 개 모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암은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잘 알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갑상선암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상선암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우리는 암을 부를 때 폐암이다, 간암이다, 위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암이 생긴 장기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겁니다. 그죠? 간암이다, 폐암이다.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에 생긴 암이다. 갑상선 암이에요. 그런데 혹시 주변에 암 알아보시거나 암 환자들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폐암이다. 나는 폐암인데 알아보셨구나. 폐암인데 예를 들어 폐암이다. 그러면은 나는 폐암인데 비소세포성 폐암이라 하되 나는 소세포성 폐암이라 하되 나는 선암이라고 하되 나는 편편상피세포암이라고 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장기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하고요. 암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집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갑상선암도
그래서 제일 여기 분화암이라고 하는 게 저 두 개가 있고 수질암, 미분화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분화암이라고 하는 거 안에 유두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암, 미분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상선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암, 안 죽는다 하는 그 암은 유두암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그게 유두암. 갑상선 암 중에서 갑상선 유두암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미분화암이라고 있죠. 저거는 잘 없어요. 잘 없기는 없는데 저 미분화암은 갑상선 암 중에서 미분화암은 진단을 받고 나서 2개월에서 3개월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갑상선암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한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갑상선암 중에서 유두암이다. 근데 다행히 저 유두암의 비율이 98% 이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상선암은 저거랑 똑같이 하나로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암이 제일 흔하다. 근데 제가 분화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화암. 내가 분화라는 말을 오늘 한번 했어요. 언제 했느냐? 정상적인 세포와 가까이 변해가는 과정. 그걸 분화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분화가 좋으냐, 분화가 나쁘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요새 이제 드라마입니다. 이거 뭐 이게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괴물 나오는 그런 드라마예요. 자, 요 안에 그림에 보면 다 괴물이잖아요. 요것도 괴물이고 저 뒤에 있는 것도 괴물이고 다 괴물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친구인데, 자, 다른 괴물하고 달리 이 가운데 있는 괴물은 어때요? 사람의 모습에 가깝죠. 그죠? 암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분화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분화도가 나쁜 암은 전혀 사람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정상적인 세포하고는 너무 다르게, 그게 분화도가 나쁜 거예요. 근데 분화도가 좋은 것은, 이것도 괴물은 괴물이야, 암은 암이야. 근데 그래도 사람 모양에 가깝다. 분화도가 좋은 암은 그래도 정상적인 세포에 가깝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그 말은 정상적인 세포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분화도가 좋은 암은 착한 암입니다. 그게 예후가 좋은 암이에요. 그게 잘 안 죽는다 카대, 그 암에 걸리면 잘 안 죽는다 카대 하는 암들이 암은 암이지만 정상적인 세포에 가까운 암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통계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유명한 외국의 이제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보는 거예요. 발생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걸리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막대기가 이제 길수록, 오른쪽으로 길수록 많이 생기는 거죠, 암이. 근데 제일 위에 꼭대기에 보면 제일 긴 게 있어요. 제일 긴 거. 저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홍콩, 뭐 이스라엘, 타일랜드, 쿠웨이트, 필리핀, 인디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도 제일 위에 1등이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상선암이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많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그 1년 정도 미국에 있는 그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제가 연수를 1년을 하고 왔는데, 그때 가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요 그래프를 보면 위에 삐죽이 산처럼 올라가 있는 게 있고 밑에 나지막한 게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야, 도대체 한국인들만 왜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모았어. 우리 통계를 돌려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산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랑 지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유전적으로는 똑같잖아.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인종은 다 똑같잖아.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왜 그런가 그래. 맞아. 왜 그렇지?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지?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수술하고 다 치료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요만큼만 하고 사는데 우리나라만 유달실이 이만큼에 이 사람들을 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제가 아까 사람에 가까운 괴물이 있다 이랬잖아요. 암 중에서도 정상적인 세포에 가까운 암이 있다. 그거를 우리는 분화도가 좋은 암이라고 한다. 갑상선 암 중에서 유두암은 분화도가 아주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중에서 유두암은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그런 말 하잖아. 갑상선 암 걸려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우리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사탕이나 초콜릿 하나 훔치려고 들어온 도둑이 하나 있을 거고, 진짜 칼 들고 나 찔러 죽이고 돈 다 털어가려고 들어오는 놈이 있을 거고, 갑상선 암은 뭐다? 초등학교 좀도둑이다. 내가 진짜 간암, 후두암 이런 것들은 진짜 칼 들고 나를 찔러 죽이러 들어온 강도고, 갑상선 암 중에서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사탕 하나 훔치러 온 좀도둑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근데 그게 막 그거를 때려잡아야 할 정도로 나쁜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초등학생 좀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놈이 어떻게 하나 한번 좀 볼까? 이제 좀 지켜볼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야 인마 놀러 와봐. 그래가지고 콩구멍을 해줄 수도 있어. 너희 이놈의 새끼 내가 보니까 너 사탕 훔쳐가려고 그랬지. 콩구멍을 해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라. 저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모두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러면 각 세 가지 경우가 내가 이제 좀도둑이 갑상선암이라고 그랬죠. 갑상선암을 대하는 자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일단 지켜본다. 그러면은 지켜본다는 거는 얘가 암이 내 몸에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관찰을 한다는 거잖아요. 뭘로? 아까 제가 갑상선은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초음파.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봐야지 돼요?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초음파를 봤더니 충분하더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통계 우리 학술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보면 되더라. 초음파를 가지고. 근데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야,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해도 나는 신경 쓰여가지고 못 살겠다. 내 몸에 암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만 놔두고 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좀도둑을 불러서 혼을 내든지 아니면은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가만히 갑상선암을 1cm보다 작고 크기가 작고, 내가 좀도둑이라고 그랬잖아. 큰 도둑 아니고 갑상선암 중에서 1cm보다 작고 위치가 괜찮은 암을 지켜봤더니 수술을 바로 한 사람과 비교해본 통계 논문이에요. 이게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1cm보다 작은 크기의 분화유두암, 분화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cm보다 작은 크기의 분화암 환자에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지켜보는 것과 수술을 하는 것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이놈이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를 것 같으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혼을 내주는 거는 뭐가 있느냐? 혼을 내주는 거. 저놈을 경찰을 불러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좀 혼만 내고 치우고 싶은데 그러면은 회초리를 우리가 딱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재적 시술이라고 합니다. 중재적 시술은 고주파 치료라는 게 있어요. 고주파 치료는 어려울 거 없어요.
주사기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주사기 끝이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우리가 나쁜 병이 있어 보면 거기를 열을 탁 찢어가지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고주파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그림에 보면 저 바늘 같은 걸 찔러가지고 저기 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열로. 그렇게 해서 수술은 하기 싫고 가만히 지켜보자니 불안하고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해보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갑상선 고주파 치료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연구를 다 합니다.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했더니 그냥 수술을 한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 이것도 이제 그래서 물론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선택하면 이런 치료 방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조금 무서운 사진인데 이제 진짜 수술 경찰을 불러내서 혼을 내. 이런 초등학생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다 알잖아. 이제 딱 쳐다만 봐도 알잖아. 저놈은 안 되겠다. 저거는 대충 혼내가 될 놈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갑상선이고요. 주변에 우리 암 하면 또 위험한 무서운 게 뭐냐면 야, 그 친구는 암이 다 그 퍼졌다 카대 이런 이야기예요. 임파선으로 다 퍼졌다 카대. 아이고, 임파선으로 퍼졌으면 병이 깊은 거 아이가. 저 옆에 떼놓은 게 다 임파선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갑상선이고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임파선입니다. 그래서 임파선 절제술까지 같이 마친 환자이고 요게 이제 기관지, 우리 선생님들 숨 쉬는 기관지, 요게 신경들, 그런 것들 신경들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을 내볼게요. 갑상선암은 꼭 수술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갑상선암 중에서 아직 어린, 초등학생처럼 아직 어린, 조그맣고 이런 거,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와 가까운 사람 모양이 괴물이 아니고 큰 나쁜 괴물이 아니고 사람 모양이 가까운 분화도가 좋은 착한 종류인 그런 암이 괜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지켜볼 수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거는 저 의사놈이 내 어찌 되는지 실험해 보려고 지켜보는 거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수 있다.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하면서 모양이 변하는지, 크기가 변하는지, 생긴 모양이 고약해지는지 그런 건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불안하면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그냥 일단 찢어버리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보다가 정 안 되면 저 같은 사람이 교수가 요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 또 수술하면 된다. 이거는 그렇게 예후가 나쁜 병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진료실을 찾습니다. 검사를 뭘 더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까? 요새는 수술 안 한다던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잖아. 지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우리 다들 똑똑하신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이제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아, 그래, 분화암, 정상세포, 그래, 유두암, 그래,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한테 이야기해줘야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노래교실 있죠. 노래교실 끝나고 딱 나갈 때쯤 되면 뭐라 카대? 그 뭐라 카대? 아까 그 뭐 47살이라 카던데 뭐라 카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다, 그죠? 예,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해야지 이해가 가는 건데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고 궁금하시고 하면 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수술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무슨 검사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들으시면 되고, 네, 저는 이상 준비한 강의는 다 마치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는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